자, 이제 7장을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개의 에너지라고 7장의 제목이 붙여져 있어요. 개. 영어로는 시스템. 시스템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그냥 뭐 장치 뭐 이런 게 떠올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물리나 과학에서 개라고 하는 거는 어떤 우리가 관심 있는 그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환해 보면 내 출력을 안 했는데 지금 화면 보고 있는데 하나의 물체 또는 입자, 물체나 입자들의 집합, 뭐 이런 것도 우리가 관심 있는 그쪽을 개라 그러고 그 외 주변 모든 걸 다 환경이라 그래요. 개의 범위는 뭐 지구, 달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예시에서 나오는 어떤 바닥과 물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런 거 우리 개라 그러고 시스템. 에너지라는 건요 물리에서 우리가 일상생활 쓰는 에너지랑은 좀 다른 의미예요. 우리 에너지 그럼 뭐 화석 연료, 뭐 우라늄 뭐 이런 거는 석유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를 물리에서 에너지라고 하지 않고요. 에너지라는 거는 여러 번 좀 되뇌이면서 기억을 해주세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물리에서 에너지라고 합니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할 텐데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넘어가 봅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 전 단원에서 힘에 대해서 배웠어요. 힘. 물체의 운동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그 근본 원인을 우리가 힘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힘이 자연계에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 일반 물리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수직항력, 중력, 장력, 마찰력 등등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했어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가속도라는 게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힘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은 같다. 요게 원인이 돼서 가속도가 유발되고 거기서 이제 속도 변화가 생기고 변이가 바뀐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걸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할 건 뭐냐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 우리가 단위로 쓸게. 단위. 질량이란 거 있었고요. 변이라는 게 있었고요. 시간이라는 거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얘네 둘을 조합해서 뭐 속도, 조합해서 가속도 했죠? 질량에다가 우리가 가속도 메타파세크 제곱을 하면은 우리가 이거를 힘의 단위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런데 어떤 걸 우리가 해볼까 했냐면은 그리고 그 제가 좀 전에 언급했던 여러 가지 물리량들이 다 벡터였어요. 벡터. 자, 근데 지금 할 거는 뭐냐면요. 요거랑 이걸 조합해서 만든 그 힘이라는 단위 있잖아요. 힘에다가요 하나 더 곱해서 요걸 곱해서 이제 새로운 물리량을 우리가 한번 도입을 해보려고 그래요. 새로운 물리량 세보세요. F equal ma. 여기서 이걸 구하고 여러 가지 막 했어요. 그런데 참 이게 요걸로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고 또 일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그런 상황을 풀어보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요런 비탈길이 있었어요. 마찰이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쭉 떨어질 때 등가속도 운동을 하겠죠? 가속도가 어떻게 표현된다. A 이꼴 뭐뭐 이렇게 배워봤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상황이 있는데요. 비탈길이 있다고 쳐봐. 꼬불꼬불했어. 가다가 이렇게 가는데 등가속도일까요? 아니죠. 가속도가 일정하지 않고 조금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걸로는 풀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어떤 우리가 변치 여러 가지 어떤 이 상황이나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우리가 원리가 하나 있다면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좀 문제를 쉽게 해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학생 때 소금물 문제 나오면 항상 변치 않는 거는 소금의 양이었죠. 그래서 여기 토탈 에너지의 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따져보려고 그래요. 자, 이런 질량 m이라는 물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요 내가 힘을 가해요. 오케이? 자, 어떤 질량을 가진 물체가 있는데요. 여기다 힘을 가해서 내가 위치를 바꿨어요.
오케이? 그대로 힘 F를 가해서 XI에서 XF로 쭉 이렇게 이동을 했다고 쳐봐요. 이럴 경우에 어떤 힘이 물체에 일을 했다라고 우리가 정의합니다. 자, 주체가 힘이에요, 힘. 중력이 사과를 잡아당겨서 일을 했다. 내가 질량을 가진 물체에 힘을 줘서 장력이 끌어당겨서 아니면 내 힘이 내 손으로 끌어당겨서 얘가 이동했을 때 이런 변이가 생겼을 때 우리가 힘이 물체에 일을 했다라고 해요. 내가 일상생활에서 말할 때 이랬다 그럴 때는 뭐 누가 이랬어 내가 이랬어 이런 식으로 주체가 있잖아요. 근데 물리에서 일을 했다는 건요 힘이란 게 주체입니다. 힘이란 게 주체가 돼서 물체에 변이를 이렇게 발생을 하면요 우리가 일을 했다라고 정의를 해요. 그래서 그래서 work 했다 W라고 그러고요. F 곱하기 일반식으로 델타 S 이렇게 곱합니다. 이건 힘이고요. 얘는 뭐예요? 변이에요, 변이. 자, 그래서 이 1차원식에서 표현하면 F 곱하기 델타 X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자, 그래요. 그래서 힘이란 건 단위가 앞에서 했듯이 뉴턴. 거기에다가 변이 단위 미터. 그래요. 뉴턴 미터 그래가지고 이거는 킬로그램 미터 퍼 미터 제곱 세크 제곱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걸 우리가 길게 들고 다니면 그러니까 사람 이름을 따서 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의 단위는 줄입니다. 줄. 자, 그런데요. 여기서 좀 재밌는 것은 얘에다가 내가 만약에 힘을 이렇게 주지 않고 이렇게 줬다고 해보세요. 힘이란 건 벡터잖아. 방향이 있잖아. 그리고 이게 2차원에서 분해가 가능하잖아. 자, 그러면은 이 힘은요 사실은 fx 성분, fy 성분으로 분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 세타 각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동하는 방향이 이 오른쪽이었다면은 이 힘에서 이 힘과 이 힘으로 분해가 되는데 이 힘은 내가 이동하는 데 있잖아요. 기여한 게 없어요. 그렇다고 유질리 쓰냐? 쓸모없는 그건 아니고 내가 이 힘에 대해서 이쪽 성분만을 고려해서 일을 얼만큼 했는지를 계산할 때요. 요 성분만을 고려합니다. 오케이? 힘의 이동 방향에 대한 성분만을 우리 고려해요. 그래서 이거를 뭐 벡터에서는 뭐 x 성분만 고려한다 또는 정사형을 내려서 이쪽 성분만 고려한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f 곱하기 코사인 세타 f의 코사인 세타 요거죠. 곱하기 델타 x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1이란 걸 할 때는요. 여기 이동 방향과 힘에 이루는 각도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세타가 그러니까 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90도를 넘어가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180도인 경우도 있어. 자, 그러면은 코사인 세타 그래프는 이렇게 떨어지잖아. 그래서 만약 90도를 넘어가면요. 2를 해준 게요. 음수가 나와요. 음수.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 1이란 건요. 벡터가 아닙니다. 스칼라입니다. 스칼라. W 이꼴 fs W 이꼴 f 델타 x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얘는 벡터예요. 변이도 벡터예요. 근데 벡터랑 벡터를 곱했는데 스칼라 값이 나왔어요. 오케이? 벡터랑 벡터를 곱하면은 벡터가 나올 수도 있고 스칼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1은 스칼라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음수가 나왔다는 게요. 뭐 오른쪽을 플러스라고 왼쪽을 마이너스라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말 그대로 대수적으로 양수 음수인 거예요. 그래서 토탈 그런 걸 할 때는 얘를 그냥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뒤에 가면서 해봅시다. 자, 그리고 이 Y 성분 있잖아요. Y 성분. 이 Y 성분은 요 일을 우리가 따지는데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없어지냐? 그러지 않죠. 요 힘은인데 요거 나눠지는데. 그래서 이거 같은 건 뭐냐면요. 우리가 앞 시간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한 거랑 이번 시간에 이제 실장하는 거는 꼭 복습을 해야 돼요. 알았죠? 예를 들어 지난 시간에 한 것 중에서 우리가 물체가 아니, 표면이 물체를 향해서 수직으로 향하는 힘, 수직 항력이 있다 그랬죠. 자,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얘가 마찰이 없는 면이라 그래봐요. 뭐 있든 없든 뭐 상관없어. 여기가 이렇게 되면요, 수직 항력이 바뀌게 됩니다. 요거까지 벡터 방향을 고려해줘야 돼요. 수직 항력이 바뀌게 돼요, 이 경우에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FK 뭐죠? 운동 마찰력, 키네틱 그리고 스몰 F로 쓰면은 이 운동 마찰력인데요. 얘는 수직 항력이랑 관계가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힘을 이렇게 줘버리면요, 힘이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여기에 Fy 성분이 들어가서 우리가 그 방향까지 고려해 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알아주고, 뭐 이거는 소멸된다 그런 거 아닙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봤어요. 자, 그래서 힘이 주체이고 힘이 물체에 가해져서 위치가 변화하면 우리가 힘이 물체에 일을 했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그 가해진 힘은 물체의 이동 방향에 해당하는 것만 우리가 고려를 해서 일을 정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퀴즈 7-1번, 2번 같은 경우는요, 풀어주지 않겠는데 한번 개인적으로 풀어보세요. 네. 이제 7-1을 볼까요? 진공청소기를 끌고 있는 남자라는 문제입니다. 어떤 표면이 있는데요, 진공청소기가 있어요. 근데 남자가 진공청소기를 뭐 이렇게 질질 끌질 않겠지. 이렇게 대가 있으면은 세타가 몇 도야? 30도. 고요. 힘이 50N을 주고 끌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쪽 방향으로 끌고 있어요. 남자가 한 일은 뭐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집에서 청소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중에 부대 배치 받고 그러면은 영광급 좀 높은 지휘관이 있는 데는 공간에 당번병들이 있어요. 당번병. 취사병 말고 당번병인데 그 사람들은 낮에 청소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쪽으로 이동했어요. 그러면은 W 이퀄 F 코사인 세타의 델타 X 그랬어요. 그러면 F는 50N, 코사인 30도 2분의 1인가? 맞지? 코사인 30도 하고 델타 X가 3m를 이동했어요. 그래서 이걸 곱해주면 답이 나오겠죠? 계산하면 몇 줄 이렇게 쓰면 됩니다. MKS 단위를 쓰면요, 다 계산하고 마지막에 줄 쓰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했고요. 자, 그러면요, 벡터 곱하기 벡터 스칼라 곱 잠깐만 다시 언급을 하죠. 자, 여러분, A란 벡터가 있고요, B란 벡터가 있어요. 그런데요, 스칼라 곱은요, 표시를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게 A의 크기 곱하기 B의 크기 코사인 세타로 정의되는 게 스칼라 곱입니다. 지난주 했죠? 다시 한번 기억 더듬어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는데요, B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어요. 이런 각도가 세타라고 해봐요. 그러면요, A의 B의 성분 코사인 세타 하면은 요만큼이죠. 그래서 요거 두 가지 가만히 준 걸 우리가 A 닷 B라고 하면 닷이라고 있습니다. 닷 스칼라 곱이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스칼라 곱 같은 경우는요,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린 이 정사형을 고려해서 이거랑 이걸 고려하든, 아니면 여기서 이룬 각은 똑같으니까 이 B 벡터가 A 벡터로 내렸을 때 이 정사형 이 성분이랑 전체 A를 고려하든 이 둘은 같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런 교환 법칙은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스칼라 곱에서 벡터 곱하기 벡터는 얘는 스칼라 값이에요. 스칼라 값. 자, 이걸 곱했는데 스칼라 값이야. 스칼라에다가 벡터를 스칼라 곱을 할 수 있나요? 아니죠. 스칼라 곱이라는 건 벡터끼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되는, 수식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칼라 곱에서 이런 성분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고요.
만약에 A 벡터가 있고요, B 벡터가 있는데요. 언제 이거 3차원에서 각도를 내. 그래서 우리가 했을 때 앞에서 성분으로 한다. 성분으로 하면 편하다. 성분으로 하면 그냥 계산하면 된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A 벡터가 AX에 I 플러스 AY에 J 이런 식으로 2차원만 생각해볼게. BX에 I 더하기 BY에 J 이렇게 있다 그래봐요. IJ는 XY 축의 단위 벡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A, B 둘을 스칼라 곱해보라 그러면요, 쓰진 않을게. 얘가 여기 이렇게 곱을 한다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한 4개 만들면 되죠. 자, 그런데요, 하나, 둘, 셋 했을 때 I 곱하기 I가 나오고요, I 곱하기 J가 나옵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우리가 얘의 정의는 크기 곱하기 둘이 이루는 각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I 벡터와 J 벡터는 XY 축상에 있으니까 서로 90도를 이룹니다. 그래서 코사인 90도는 0이죠. 그래서 이 곱했을 때 나오는 4개 항 중에서요, IJ가 들어가거든요. 다 없어져요. 제로니까. 그런데 반면에 II 또는 JJ 스칼라 곱을 한 거는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계산해 보면요, AX BX 플러스 AY BY 이런 식으로 성분으로 하면은 나옵니다. 항상 공부 잘하는 사람 보면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A 벡터가 책에 나와 있는 예제인데 2i 플러스 3j라고 그래봐. B 벡터는 마이너스 i 플러스 2j 이런 식으로 됐다 그래봐. 자, 그러면 AB 스칼라 곱을 구하라. 그러면요, 여기 나온 대로 2 곱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3 곱하기 2는 4. 그래서 얘 벡터를 곱했더니 스칼라 값이 나왔어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죠? 그래도 스칼라고. 자, 계속 이어서 해보죠. 이제 7-4장 변화는 힘이 한 일. 힘이 주체가 돼서 힘이 물체에 가해져서 물체가 위치가 바뀌면 우리가 일을 했다라 그래요. 그런데 그 힘이란 게 우리가 앞에서 일정한 뭐 힘으로 진공청소기를 끌었다 그런 게 될 수도 있는데요. 그 힘이란 게 일정하지 않고 변하는 경우가 생겨요. 이럴 경우는 조금 난해지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수학을 도입하면, 적분 개념을 도입하면요, 이것도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어떤 경로를 따라서 물체가 이동을 하는데요, 매 순간 힘이 일정하지 않고 바뀐다. 그럴 경우에는 쪼개서 생각하면 되죠. 뭐. 쪼개서 해가지고, 자, 델타 W라고 해봐요. 이 한 칸을. 델타 W는 F 곱하기 델타 S라고 우리가 스칼라 곱으로 두 벡터를 이렇게 표시합니다. 일의 정의죠. 자, 그런데 얘를 만약에 여기를 델타 W1, 델타 W2 그러면요, 토탈 W는요, 시그마 델타 W 라고 하면은 우리가 토탈 한 일의 양을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개념적으로 보면 그래서 하는데, 델타 W를 우리가 극한까지 가져가 봐요. 그러면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를 경로에서 S1, S2라고 표시하면요, 인테그랄 S1에서 S2까지 F 곱하기요 ds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분 개념을 도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로를 아주 극한으로 쪼갠 거죠. 자, 그런데 이거보다 조금 더 일반식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여기서 가해준 힘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일 수가 있어요. 놓이면 중력 플러스 수직항력 다 고려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 가지 힘들을 다 고려한 시그마를 붙여서 알짜 힘이 해준 우리가 일을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부분적으로 구하려면 양변을 미분해주면은 F 곱하기 ds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아니 어떤 경우에 그렇게 힘이 변하나요? 그래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우리 교환에 나와 있는 용수철 한일을 봅시다. 용수철이 한일. 요런 마찰이 없는 어떤 면이 있고요. 벽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요. 용수철이 이렇게 있어요. 그 용수철 끝에 질량 m을 가진 물체가 매달려 있어요. 여기 초기 위치를 우리가 XI라고 이니셜 포지션이라고 합시다. 내가 여기다 힘을 줘가지고 잡아당겨요. 그러면 처음에 잡아당길 때랑 점점점 잡아당길 때랑요, 내가 팔에 줘야 되는 힘의 크기가 달라져요. 왜냐하면 이 용수철이라는 건 늘어나면은 이렇게 할까? 그 힘의 크기는 이 평형 위치에서 벗어난 만큼 더 힘이 듭니다. 예를 들어 내가 압축을 해봐요. 그러면요, 처음에 압축하는 것보다 점점점 누를 때마다 여기를 더 누르는데 더 많은 힘이 들어요. 여기서 이쪽으로 줄어드나 이쪽으로 줄어드나 이 변위에 따라서 내가 들어가는 힘이 달라집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당기면요, 얘는 이런 R은 리스토어. 용수철은 자기 원래 포지션을 XI로 돌아가려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당기는 힘이 이쪽이면은 이쪽으로 돌아가려는 복원력이 있습니다. 리스토어. 내가 누르면은 다시 튀어나와서 이 위치로 돌아가려는 복원력이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보통은 2라고 쓰는데 이 아마 이것과 익스터널 외부에 내가 손으로 잡아서 당기든 여기다가 뭐 다른 방식으로 해서 잡아 당기든 외부에서 이 주어진 힘은요, 늘어난 요수철의 길이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이 길이에 비례함으로 F equal KX 라는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예요. 후크의 법칙이다, 후크의 법칙이다 이렇게 해요. 자, 그런데 좀 전에 했던 복원력 FR은 마찬가지로 X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KX로 붙일 수 있어요. K는 용수철이 어떤 걸로 만들어냐에 따라서 재료라고 해야 되나? 물질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에 따라서 다 달라요. 오케이? 얘는 뉴턴 미터, 얘는 다리가 뉴턴 퍼 미터겠죠? 오케이? 자, 그런데 복원력은요, 항상 이 원래 위치로 돌아가려는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뜻하는 의미에서 F equal 마이너스 KX라고 우리가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당겨서 또는 눌러서 하는 그 외부에서 주어진 내가 한 일에 관해서를 할 때는 이 엑스터널 이거 써가지고 KX로 표현하고요. 용수철이 한 일을 표현할 때는요, 용수철은 다 자기 원래 위치로 돌아가려는 그 힘인데 그걸 복원력. 그래서 F equal 마이너스 KX로 씁니다. 보세요. 이게 지금 변하는 힘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내가 얼마큼 늘렸냐에 따라서 X에 따라서 F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만약 이거 같은 경우는 내가 늘렸다. 그러면 F는 뭐예요? FR은 음수가 되겠죠. 내가 압축시켰다. 그러면 FR은 뭐예요? 양수가 되겠죠. 그렇죠? F의 부호가 나중에 W 저걸 계산할 때 영향을 줍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용어를 작용력, 외부에서 하는 작용력, 얘를 복원력, 복원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가 작용력이 한 2를 내가 표시를 해주고 싶어요. 근데 얘는 힘이 계속 변하고 있으니까 적분형으로 쓰면요, dx 이렇게 표시할까?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얘는 인테그랄 초기 위치에서 나중 위치로 f2는 어떻게 표현이 돼요? 적분형으로 표현할 거니까 kx를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dx 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적분을 할 수 있죠. 그러면 2분의 1 kx 제곱에서 적분 구간의 xi에서 xf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이 작용력이 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런데 용수 처리한 일, 용수철은 복원력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1번, 2번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보면 용수 처리한 일을 우리 생각해 보면요, 마찬가지로 W 이퀄 인테그랄 FR의
dx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fr은 적분구한 x 맞지? f에서 fr은 마이너스 kx로 표현이 됩니다. 표현이 바뀝니다. dx 쓰고요. 얘를 적분을 하면요. 마이너스 2분의 kx 제곱에 적분구간 xi에서 xf 이런 식으로 돼요. 자, 그래서 이 둘을 합치면요. 이 둘은 다 계산해 보면은 마이너스의 관계겠죠. 그렇죠? 그래서 둘을 합치면은 0이 됩니다. 0. 관련된 예제 7-5를 한번 봅시다. 이렇게 천장이 있는데요. 스프링이 있었어. 자, 그런데 이게 스프링 초기 위치인데 여기다가 내가 물건을 달아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이게 초기 위치인데 D만큼 늘렸다 그래봐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가지고 0.55kg이 있었는데요. 0.55kg을 달아가지고 2cm 0.02m죠. 2cm를 늘렸어요. 그때 이 용수철의 힘상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했던 방식으로 이 물체와 스프링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있어요. 자, 자유물체들을 그려보면은 물체가 있는데요. 얘는 이 상황에서 아래쪽으로 mg의 힘을 받죠. 그렇죠? 그리고 위쪽으로 용수철에 의한 복원력, 스프링 이렇게 쓸게요. 스프링 또는 R이라고 써도 돼. 스프링에 의한 복원력이 있어요. 그게 평형에 맞아가지고 이렇게 딱 써 있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더 세면은 뭐 쭉 이동을 하겠죠. 자, 그래서 FY 방향으로 우리가 합력을 보여주면요. 우리 위쪽을 플러스라고 해보자. 그러면 FS-mg 이꼴 뭐예요? 제로. 딱 매달려가지고 딱 평형이 됐으니까. 자, 그러면요. FS는 mg이고요. fx가 뭐예요? kx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가 k는 x분의 mg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구해보면 2.7 곱하기 10의 2승 뉴턴 퍼 미터이다 라고 우리가 계산이 가능합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그래가지고 자, 좀 전에 스프링 상수를 구했죠. 자, 근데 이거 보세요. 이렇게 늘어났어. 아유, D만큼 늘어났어. 0.55kg인 물체를 질량이 0.5kg 물체를 달라고 늘어났어. 자, 이랬을 때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요. 길이가 늘어난 동안 용수처리 한일을 구하라고 했어요. 용수처리 한일.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 용수처리 한일은요. 이렇게 WS 이렇게 할까? 2분의 1 KX 제곱에 마이너스의 XI의 XF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런데 XI를 우리가 간단하게 0이라고 적어요. 0. 늘어난 길이 나중 미치력이 D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KX 제곱에 0에서 D 그래가지고요 2분의 1 KD 제곱 이만큼의 2를 잠깐만 마이너스가 붙어야지.
자, 그래서 계속해서 그 연이어서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길이가 늘어나는 동안에 용수철이 한 일을 구하여라. 이 상황에서 중력도 일을 했거든. 근데 용수철도 일을 했어요. 각각의 힘이 일의 주체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 문제에서 물어본 스프링 용수철이 한 일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kx 제곱에 xi xf 마이너스 kx를 적분해가지고 이런 폼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요, 만약에 우리가 편의상 여기를 그냥 0으로 놨다 그래봐. 그리고 얘를 늘어난 길이 d라고 표시했다 그래봐.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k d 제곱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0 되니까 뒤다 없어지면은 이만큼이 되죠. 그래서 얘를 계산해 보면요, 마이너스 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의 이승 줄입니다. d를 앞에서 구한 걸 넣은 거야. 자, 이 상황에서 스프링이 한 일을 우리 계산해 봤어요. 자, 그럼 중력이 한 일은? 자, 중력은요, W하고 G 이렇게 쓸까? 얘는 F 곱하기 델타 X, X라고 하면 되니까 F 곱하기 D 그러죠. 이만큼 초기 위치에서 이쪽을 우리 양수로 봐요. 근데 이동 방향이 이쪽이죠. 물체 이동 방향. 중력의 방향은 같은 방향이야. 그래서 둘은 코사인 0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쓴 거야. 자, 그리고 이 경우는 적분을 할 게 없는 게 중력은 항상 일정해요. 어떻게? mg의 크기로 일정해요. 거기에다가 d를 곱했어. 자, 그럼 0.55에다가 9.8 곱하기 0.02m를 곱하면요, 몇이 나오냐면 플러스 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줄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이동 방향은 이쪽이야. 용수철의 복원력은 이쪽 위쪽이야.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동 방향과 용수철의 힘의 방향이 반대니까 세타가 180도니까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해가지고 1이 마이너스 값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 경우는 같은 방향이니까 중력의 합력과 이동 방향은 같으니까 플러스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얘가 합력이 0이 돼야지 이게 맞을 것 같은데 딱 멈췄으니까, 그러지 않고 얘랑 얘를 해보면요, 한 뭐야 4.3 곱하기 10에서 이중 줄이 없어졌어. 이게 더 적어. 합치면 0이 아니야. 왜냐면은 이거는 사실 우리가 처음과 끝 상황만을 본 거고, 얘를 잡고 초기 위치 0에서 물체를 달아주면 이렇게 쭉 내려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다가 감쇄가 되면서 딱 평행 상태로 오겠죠. 그런 거를 우리가 중간에 다 빼먹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몇이 더 운동에너지 안 배웠지. 그런 텀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텀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계속 이어서 해볼게요. 7-5 1 운동에너지 정리. 지금부터는 좀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 7장을 잘 하면은 8장은 별로 내용을 할 게 없어. 7장 내용 빠삭하게 알면요, 8장 것들 보면 다 응용 문제들이야. 그냥 문제. 알지? 자, 거기에서 이 중요한 내용이 앞에서 일단 1의 개념, 그리고 여기에서 그 스칼라 곱해가지고 여기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요거 잘하면 이제 문제 훨씬 쉬워져요. 자, 에너지라는 거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분류해서 에너지라고 했어요. 얘의 단위 뭐야? 줄이야. 근데 일의 단위도 줄이요. 그럼 일이랑 에너지랑 같은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말장난 같은데, 일이란 건요, 에너지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말이 되나요? 일이란 거는 에너지의 전달 과정을 뜻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알고 한 번 더 계속 설명을 해봅시다. 에너지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힘에 의해 물체가 에너지에 전달이 되면요, 그걸 우리가 물체에 일을 했다라 그래요. 앞에 했던 거에다 지금 개념 하나 더 붙는 거죠.
우리가 힘을 줘가지고 물체가 이제 이동이 되면요, 우리가 물체 E를 했다 그러잖아요. 자, 힘에 의해서 물체에 에너지가 전달이 되면요, 우리가 그 힘이 물체에 일을 한다, 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일의 정리. R1, R2, F, D, R 이렇게 써봅시다. R이란 건요, 우리가 예전에 했던 변이 벡터예요. 원점으로부터 그 위치까지 쭉 긋는 벡터를 하나 정의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변이 벡터라고 했어요. 그래서 R1과 R2라는 위치를 이렇게 쭉 이동했을 때 우리가 한 일을 표현하려면요, 이런 식으로 적분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건요, 사실 앞으로 계속 따져야 될 게 토탈 힘이 다 가해진 거, 여러 가지 힘 있잖아요. 그걸 다 고려해 줘야 돼요. 알짜 힘이 한 일을 다 고려해 줘야 돼요. 자, 얘를 다시 한번 우리가 약간의 수학 정리를 해봅시다. 자, 그러면요, 얘는 F 이꼴 MA예요. 거기에다가 DR 위치 벡터를 바꿨어요. 자, 그런데요, 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R1과 R2라는 적분 구간에서요, MA는 N 곱하기 dV dt입니다. 말이 되죠? 가속도는 dV dt. 거기에다가요, dr 스칼라 구분하는 겁니다. 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죠? 벡터 벡터 스칼라 스칼라. 자, 얘를 다시 한번 또 정리해 봅시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R1, R2인데요. 아니다. 얘가 지금 내 장난을 쳐주려고 그래. dr, dt 하고요. dv 해서 얘랑 얘를 바꿨어요. 교환 법칙. 오케이?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인테그랄 m의 dr dt는 뭐예요? dv죠. 아니지, dvd가 아니지. v죠, v. 이런 식으로 되죠. 자, 그러면요, 우리가 여기서 적분이 변수가 바뀌었어. 처음에는 위치 벡터 dr 이 변수였었는데 여기 교환 법칙하고 하다 보니까 여기가 dv가 적분 변수가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여기에 맞게 v1, v2로 적분 구간을 바꿔줄 수가 있겠죠. 요 위치에서의 속도, 요 위치의 속도 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은 얘를 이거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요, 2분의 1 mv 제곱이라는 표현을 하고 v1, v2라는 적분 구간을 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얘가 2분의 1 mv2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1의 제곱이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자, 내가 어떤 물체에다가요, 일을 해줬어요. 알짜 힘이 일을 해준 양만큼요, 요런 텀이 새로 생겼어요. 오케이? 얘는 뭐냐면은 질량을 가진 m이라는 질량을 가진 물체가 속도 v라는 속력으로 움직였을 때 갖게 되는 에너지 양을 우리가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하고 키네틱 에너지, 운동 에너지라고 정의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알짜 힘이, 주체가 힘이라고 했죠. 알짜 힘이 해준 일의 양만큼요, 그 개의 2분의 1 mv 제곱이라는 텀에 변화가 있어요. 오케이? 자, 우리가 이거를 유명한 델타 K, 키네틱 에너지를 우리가 2분의 mv 제곱을 K라고 표현하고요. 나중 마이너스 처음 해가지고 델타 K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올이란 건요, 모든 알짜 힘이, 모든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한 알짜 힘이 다 한 일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 유명한 일 운동 에너지 정의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요건 중요해요. 내가 어떤 개에다가 알짜 힘이 일을 해줬어. 어떤 개에다. 그러면은 그 개에는 운동 에너지 2분의 mv 제곱이라는 거에 대한 변화가 생겨요. 오케이? 이걸 우리가 일 운동 에너지 정의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 일 운동 에너지 정리를 하는데 연이어서 자, 두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두 가지 예는
앞에 공과 연결해서 뭐 다른 점이 있어요. 자, 봅시다. 이런 면이 있는데요. 질량의 힘을 가진 물체가 있어요. 근데 마찰이 있는 면이었어. 얘를 내가 힘 F를 줘서 이동을 시켰어요. 그래서 일로 이동을 시켰어. 초기 이동 속도가 0이었어. 근데 나중에 멈췄어. VF도 0이었어. 그래서 W 이거는 델타 K는 0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요. 내가 여기다가 힘을 줘서 이동을 시켜가지고 딱 멈췄어. 자, 그러면요. 이쪽으로 마찰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해지는 힘은 뭐 중력도 있고 수직 항력도 있는데 걔네들은 이동 방향과 코사인 90도 0이기 때문에 고려 안 해도 돼. 두 가지 힘을 여기서 고려해야 됩니다. 알짜 힘을 고려할 때 첫째는 내가 밀어준 힘, 둘째는 마찰력. 자, 그래서 이 경우에 W all equal F 곱하기 델타 X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얘는 이쪽인데 이거에 대해서 고려할 때는 FK 델타 X하고 마이너스. 왜냐면 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180도니까 이게 델타 K는 0이다 라고 우리가 하나 표현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두 번째 수직 이동 봅시다. 이런 지평면에 있었는데 질량의 물체가 있었는데 내가 외부에서 엑스터널 힘을 줘가지고 얘를 쭉 들어 올렸어요. 들어 올린 다음에 x만큼 델타 x만큼 이동했을 때 딱 멈췄다고 쳐봐요. 그대로 있어봐. 자, 그러면 초기 속도 0이었지. 쭉 가다가 멈췄지. 나중 속도 0이지. v 파이널도 0, v 이니셜도 0, 속도 0이에요. 자, 근데 이 경우에는 고려해야 될 힘이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외부에서 가해준 내 손이 한 힘, 내 손에 힘이 한 일 있고요. 중력이 한 일이 있어요. 그 두 가지를 우리가 고려를 해줘봐야 돼요. W all equal 내 힘 F external 이렇게 표시할게요. 얘가 델타 X만큼 옮겼다. 그런데 중력은 이런 식으로 일을 해줬어요. 그게 0입니다. 델타 K는 0. 처음이랑 나중 속도 0이야. 들고 있었다. 그럼 0이야. 자, 이렇게 되는데 이 두 경우에는 차이가 있죠. 얘는 밀어주고 손을 떼도 아무 일이 안 생겨요. 근데 얘는 들고 있다가 얘를 딱 떼주면 얘는 물체는 분명히 밑으로 떨어지면서 속력을 가지게 되죠. 자연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수식적으로 좀 장난을 쳐볼게요. 이 경우에 뭐가 다르냐 치면요. 자, 모든 알짜 힘은 F2에 마이너스 mg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위쪽을 플러스라고 하고 아래쪽을 마이너스라고 합시다. 그냥 벡터 없이 그냥 표현을 해본 거야. 자, 그런데 이 알짜 힘이 한 모든 일을 한번 우리가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시그마 인테그랄 시그마 F dr 얘는 인테그랄 Fe-mg의 dr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고려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냥 지금은 벡터를 넣어가지고요. 이렇게 벡터 표현으로 써봅시다. 이렇게 되면은 일단 부호는 좀 이따 생각해야 돼요. 자, 그래서 얘는 쭉 계속 정리를 해보면은 이거 이퀄 인테그랄 F2의 dr 더하기 인테그랄의 mg dr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얘는 놔두고 뒤에 걸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얘는 마이너스 mg의 인테그랄 dy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초기 위치를 y1, 나중에 위치를 y2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적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얘는 이거 더하기 마이너스 mgy의 적분권 y1에서 y2 이렇게 되는데요. 얘를 그냥 다시 정리를 해주면은 마이너스의 mg y2 마이너스 mg y1 이런 식으로 우리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얘가 W all이었죠. W all equal 이거
더하기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했죠? W all equal 요거로 표현되는데 이게 델타 K라는 운동 에너지 정리예요. 자, 그러면요. 요거 세 가지 항을 우리가 고려를 해봅시다. 세 가지 항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인테그랄 이게 R equal 델타 K하고 얘를 넘길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의 인테그랄 mg 다시 적분 표현으로 써줬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요. 얘를 그냥 지금 왜 계산했냐면요. 여기서 계산하기가 귀찮아가지고 미리 한번 해봤던 거예요. 그래서 얘는 델타 K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mg y2 마이너스 mg y1이라는 형태로 계산이 됩니다. 오케이? 델타 K를 우리 다시 한번 써주면은 2분의 1 mv2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1의 제곱으로 되고요. 플러스 mg y2 마이너스 mg y1 이라는 형태로 됩니다. 뭐가? 좌변이. 자, 그래서 좌변이 나타낸 건 뭐냐면요. 아까 이 수직 이동한 상황에서 중력이 한 일이 아니라 내 힘이 한 일, 내 힘으로 대변되는 외력이 한 일을 우리가 나타내는 거예요. 외력이 한 일 이퀄 운동 에너지의 변화 플러스 이거는 mgy라는 에너지의 변화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쪽을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좌변을 우리가 빨간 동그라미 치고 여기를 우리가 네모라고 칩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학생 때, 중고등학생 때 한 번씩은 배웠어. 만약에 이 외력이 한 일이 없다면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와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는 같다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이 항목에 해당하는 게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자, 일반 물리에서 포텐셜 에너지라고 표시를 하는데 에너지란 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아까 수직 이동한 상황에서요. 내가 만약에 손을 딱 떼면요. 물체가 떨어지면서 에너지의 변환이 생겨요. 오케이? 그래서 손을 잡고 있을 때는 이 물체의 속도 변화가 자유낙하율은 나타나지 않는데 내가 얘를 딱 치우면은 물체는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잠재적으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 위치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를 위치 에너지라 그러고 영어로는 포텐셜 에너지라고 합니다. 잠재적인 에너지.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인데 일반 물리에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있고요. 그리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있습니다. 얘는 스프링과 관계된 거고 얘는 중력과 관계된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설명을 이어서 할 건데요.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1인데 NC 얘는 non-conservative의 약자예요. 비보존력. 좀 이따 설명할게. 이거는 델타 K 플러스 델타 P 이렇게 해볼까? 포텐셜 에너지, 키네틱 에너지 이런 식으로 표현해볼게요. 자, 그래서 얘는 2분의 1 mv2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1의 제곱 더하기 mg y2 마이너스 mg y1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2끼리 묶을 수 있고요, 1끼리 묶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2분의 1 mv2의 제곱 플러스 mg y2 하고요, 2분의 1 mv1의 제곱 더하기 mg y1 좀 가겠었지? 그렇게 써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와 이런 포텐셜 에너지를 합친 이걸 우리가 물리에서 역학적 에너지라고 그래요. 그렇죠?
각적 변화지. 계속해서 이제 보존력과 7-7 비보존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어떤 책상이 있어요. 책상이 있는데 내가 물건을 여기에서 여기로 옮기는데요. 하나는 물건을 이렇게 옮겨요. 근데 하나는 이렇게 해서 옮겨요. 그래서 얘를 W1, W2라고 합시다. 물체에다 힘을 줘가지고 이동을 시켰잖아요. 일을 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요. W1을 계산했을 때랑 W2를 계산했을 때 이게 같을래나? 같지가 않지. 이동 경로가 다르니까 이게 달라지니까 얘는 같지가 않아요. 이게 그냥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일반 우리가 보통 일을 하는 경우예요. 경로가 다른데 다른 거지. 근데 참 물리에서는요. 이런 경로랑 상관없이 처음 위치랑 나중 위치만 똑같으면요. 해준 일의 양이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 힘을 보존력이라고 합니다. 보존력. 예를 들어서 중력, 용수철의 복원력, 그리고 요번 학기는 배우셨는데 정전기력 다 힘들 있죠. 력 들어갔으니까. 자, 얘네들을 우리가 보존력이라고 합니다. 보존력. 생각해보세요. 내가 물체를요 위치 에너지가 있는데 포텐셜 에너지가 있는데 초기 위치가 여기였었는데 나중 위치가 여기에요. 근데 내가 이렇게 가져간 거나 내가 이렇게 해서 가져가서 위치로 간 거나 두 가지 케이스는요 둘의 해준 일은 같아요. 좀 왜요? 근데 이게 일의 방향 아니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랑 그 둘만의 관계를 따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동했던 거 있잖아요. 얘는 코사인 세타 90도가 돼서 일을 해준 게 아니에요. 응? 용설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동형 경로와 상관없이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와 같으면은 우리가 해준 일의 양이 같은 게 있어요. 이 경우는 이거예요. 이때 그 힘을 우리가 보존력이라고 하고요. 일반 물리에서는 중력, 보력, 정전기력이 거기에 해당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앞에 델타 K로 1 에너지 정리라고 우리가 했죠. 자, 그런데요. W all이라고 하는 게요. 이건요. 보존력, 비보존력 모든 힘이 다 해준 거를 다 합친 거를 말해요. 그렇죠? 힘을 우리가 구별할 때 두 가지밖에 없어요. 보존력이랑 비보존력 둘로 다 나눠져요. 대표적인 게 이거는 뭐예요? 마찰력. 그치? 여기로 바로 온 거랑 이렇게 한 거랑 밑에 마찰에 의해서 열 생기는 게 밑면이랑 닿아서 열 생기는 게 다를 거 아니에요? 마찰력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비보존력입니다. 자, 그런데 좌변을 이렇게 내가 표현해 볼게요. 이해되나요? 보존력이 한 일, 비보존력이 한 일, 컨저베이티브, 넌 컨저베이티브가 한 일을 다 합친 게 운동 에너지의 변화랑 같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WNC equal 델타 K 마이너스 WC 라고 수식을 정리할 수 있죠. 그렇죠? 자, 요거를 이거랑 연관시켜서 머릿속에서 링크를 시켜봐요. WNC equal 델타 K 마이너스 WC 이거는 플러스 델타 P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자, 그럼 마이너스 WC equal 델타 P라고 이렇게 내가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은 보존력 있잖아요. 보존력에 대항해서 한 일이요. 그게 나중에 봤을 때 포텐셜 에너지로 변환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존력에 대항해서 일을 하면은 그게 나중에 포텐셜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알겠죠? 자, 만약에 요 식에서요 좌변이 0이라고 쳐봐요. 비보존력에 한 일이 없어.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까지 익숙했던 표현 외력이 없는 경우에 외부에서 해준 일이 없는 경우에 또 다시 바꿔 말하면은 비보존력이 한 일이 없는 경우에 다시 바꿔 말하면 가장 일반적인 경우가 마찰이 없는 경우에 마찰을 무시할 수 있는 마찰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경우에 이게 0이 되는 겁니다. 그때 운동에너지의 변화랑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는 항상 0이다라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란 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알겠죠? 이게 좌변이 0인 게 중고등학교 때 버전이고 이제 대학교 때는 좀 더 현실세에 가깝게 비보존력이 해준 일을 고려했을 때 이걸 따지는 거예요. 이것만 따져주면 돼. 팔짱에서 할 일이 그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해봅시다. 델타 P 또는 사실은 포텐셜 에너지 또는 U로 사실은 더 많이 씁니다.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그래서 여기다가 첨자를 뭘 쓰냐에 따라서 중력 위치 에너지냐 아니면 뭐 S를 쓴다, R을 쓴다 그러면은 스프링에 관계된 보건력에 관계된 그 위치 에너지입니다. 얘는 델타 U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고요. 얘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보존력에 대항해서 일을 했을 때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가 생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지금 처음에 수직 이동 예로 들어서 지금까지 했던 거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고요. 포텐셜 에너지가 환성 포텐셜 에너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걸 한번 우리 생각해봐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gh, mgy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스프링이 있었고요, 물체가 달렸었어요. 초기 위치를 xi라고 하고 늘렸을 때 또는 압축했을 때 나중에 이제 xf라고 합시다. 자, 이 경우에 얘의 위치 에너지의 변화는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인테그랄 xi의 xf 보존력의 우리가 이걸 따져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얘는 보건력인데 보건력은 F 이퀄 마이너스 KX.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걸 이렇게 마이너스 표현하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마이너스 KX에 DX로 바꿔주죠. 이건 위치 벡터를 이 상황에 맞게 X로 바꿔준 거예요. 얘를 XI, XF로 변환을 해주면요. 2분의 1 KX 제곱의 적분 구간 XI의 XF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초기 위치를 역으로 놓는다면 2분의 1 KX 제곱이라는 형태로 용수철의 이렇게 할까? 용수철의 보건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위치 에너지 할 때는 일반 물리에서 두 가지를 고려해요. 중력 위치 에너지 그리고 용수철의 보건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두 가지. 좀 헷갈릴 거야. 헷갈릴 수 있는데 꼭 복습을 하고 이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좀 이제 더 나아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런 관계가 있다. 포텐셜 에너지가 주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또 역으로 이것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어떻게 양변을 미분을 해버려요.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를 왼쪽으로 옮겨줘요. 그러면 마이너스 du dx라는 포텐셜 에너지를 미분을 해주고 마이너스를 붙여주면은 우리가 그 보건력에 해당하는 힘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예제 7-6 볼까요? 마찰이 없는 면이 있는데요. 물체가 있어요. 얘를 우리가 힘을 줘가지고요. 이동을 시켰어요. 얼마큼? 델타 X만큼 이동을 시켰어요. 자, 그때 3m를 움직이고요. 12N의 힘이에요. 이 경우에 오른쪽 움직였을 때 움직인 후의 속력은? 라고 했어요. 자, 옛날 방식으로 풀어보면요. A 이꼴 M분의 F죠. 얘는 12N이고 질량은 6kg을 줬어요. 그래서 얘는 2m/s 제곱이라는 가속도를 가지는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건 나중 속도야. 근데 변일 구해서 막 할 수도 있는데 나중 속도 마이너스 초기 속도는 2a 델타 x 이런 식으로 풀 수 있죠. 자, 그러면 초기 속도는 0이었어. 자, 그럼 vf는 루트 2 곱하기 가속도 곱하기 3에서 2 루트 3 이렇게 풀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좀 어렸을 때 풀던 방식이고 지금 우리가 이제 1 에너지 정리 이런 걸 배웠으니까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W 이꼴 델타 K다. 외력이 내가 해준 모든 알짜임을 고려한 일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로 나타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물체에 대해서 가해진 힘들 하나하나 고려해 보면요. 중력이 있고요. 여기에 대항하는 작용 반작용으로 수직 항력이 있어요. 자, 그런데 물체 이동 방향이 이쪽이죠. 얘랑 90도니까 얘네들은 고려 안 해줘도 돼요. 얘만 고려를 하면 돼. 마찰이 없다 그랬어. FK 이꼴 제로야. 자, 그런데 얘는 나중 속도는 모르죠. 초기 속도는 0이죠. 자, 그래서 W 이꼴 2분의 1 mvf의 제곱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얘를 이제 해주면은 vf는 EW 라는 게 m의 루트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죠. 자, 그런데 W 이꼴 F 델타 X죠. 그러면은 루트 2 곱하기 12N 곱하기 3 하고요. M은 6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보면은 답은 옛날에 풀던 방식과 똑같은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고 실장 개념 우리 전달은 다 하는 걸로 마치겠습니다.